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공생 도시상권재생연구소 강원수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금 전격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체계적이고 단계별로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매출의 증대를 간절히 원하시는 상인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전통적인 상권, 지금 여러분이 영업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했던 지금 이 제천 원도심 상권은 사실 전통적으로 오래된 이 지역의 중심 상권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권의 그 기능과 역할을 보면 가장 기초적인 게 사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시대가 이렇게 흘러서 현재 사실상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곳이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체, 그리고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현재 잔존하고 있고요. 새롭게 지금 특히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업체들의 어떤 성장세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건을 고객들이 사기 위해서 굳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이런 원도심 상권의 쇠퇴가 지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외래 고객들이 이 지역을, 이 장소를 꼭 찾아야 되는 주 이유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상권 활성화 사업의 핵심적 과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상권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그러나 다소 외면시했던 사회 문화적 기능들, 이게 어떻게 보면 상권의 특별 가치를 부여해 주실 거고, 그리고 외부 관계 중심적 관점으로 이렇게 변화되게끔, 그리고 특성화의 관점으로 변화되게끔, 그렇게 점점점 강화가 요구되는 그러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상권 활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가 휴먼웨어,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 세 번째가 하드웨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휴먼웨어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상권 활성화는 활성화의 주체가 되는 상인 분들의 참여, 그리고 같이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같이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유통 마케팅과 관련된 다양한 기법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하드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업 기반 시설이 되겠죠. 예, 주차장. 여러분들 뭐 주차장 되게 좋아하시고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 여쭈면 대부분 기승전 주차장 말씀하시는데 주차장 역시도 하드웨어에 들어가죠. 상업 기반 시설입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가 균형 감각 있게 잘 갖춰지고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사실 이게 제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라고 그러면 외부에 우리 내부 제천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니 외부의 고객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저에게 사실상 상권 활성화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지역 주민들을 잡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여러분의 첫 번째 고객,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외부에 전달되는 전달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역 주민이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지금 단기적 과제로 남아있는 가장 지금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과제이다. 이렇게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지금 상권, 제천 원도심 상권 은혜상 사업 총괄표입니다. 이 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하드웨어 이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지금 정비되어 있습니다. 잘 계획되어 있고 아마 이대로 차근차근 잘 추진을 할 겁니다. 1단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활동 공동체 중심 공간을 조성하고요. 1차 타겟은 아마 주민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그리고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하고 연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가까이 계신 분들끼리 이 공간, 이 장소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게 큰 기반이 될 거고요. 차후 외부 고객들 유입할 때 아마 여러분한테 더 수월하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는 특성화 전략이죠. 현 계획은 지금 수제 맥주로 이렇게 대별되는 대표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객 그리고 제천은 특히 지역 축제, 특히 겨울 축제가 상당히 유명한데 이 축제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외부 고객을 적극 유입하는 게 또 2단계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제가 첫 번째 과제로 지역 주민들한테 과연 여기 중심 상권이 사랑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이 버린 시장은 혹은 지역 주민이 사랑하지 않는 상권은 사실 미래가 없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돈 100억, 200억을 쏟아부어도 주민이 여기를 이용하지 않으면요. 사실상 외부 고객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거의 20여 년 동안 이 상권 활성화 분야에서 종사하고 현장에서 활동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나 이건 사실 공통된 제가 던지는 그 화두고요. 지역 주민들한테 제발 사랑받는 그런 시장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사례를 하나 제가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지역 주민이 전통시장의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대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환영을 합니다. 상인들은 불안에 떨고 입점을 반대 운동하죠. 상반된 의견을 보이는 게 가장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망원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해서 입점 반대 운동을 벌립니다. 지역 주민이 왜 반대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찬성합니다. 다양한 자기가 물건을 살 곳이 다양해졌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소비자들은 다 환영을 하죠. 망원시장 사례는 망원시장이 지역 주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이 기능이 줄 거고 시장이 그동안 지역 주민들한테 함께했던 그리고 베풀었던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들을 그동안 잘 제공해왔고 그 혜택을 누려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이 시장이 죽게 되면 자기들한테 자기 생활에 직격탄을 입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건 제가 성남에 한 6년간 있으면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입니다. 지금의 코로나처럼 과거 2015년도 메르스 사태가 크게 우리나라에서 타격을 입힌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 성남에서도 상당 부분 환자가 발생했고 실질적으로 집에서 가택 코호트 격리된 집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이런 상권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하고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위기를 상인들은 역으로 기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호 물자를 상인들이 스스로 만들으셨죠. 그래서 집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환자 가족들한테 일일이 식량이나 구호 물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언론이나 혹은 중앙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고요.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는 이 시장 혹은 상권에 대한 이미지가 확연히 달라졌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러 오세요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하는데 사실 그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지고 그보다 훨씬 많은 그런 효과를 사실상 보게 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판단하는 이 시장에 대한 이미지, 어떤 이미지들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인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단지 물건 사러 여기 와라 라는 단순한 고객의 입장에서 접근했느냐? 아니죠. 지역 주민이죠. 제천 시민이죠.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느냐, 이 부분은 어마무시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하드웨어 세부적으로 제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말씀드렸던 대로 축제, 이벤트, 마케팅 각종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하고 계시는 시장 이미지 개선 관련 사항들도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배송, 배달, 그리고 고객 관리, 지역 화폐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활동들을 많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전환의 중기부도 많은 부분 지원을 하고 있음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휴먼웨어입니다. 사실 여기 사업단이 생기고 예산이 투여되고 뭔가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 상인분들은 뭐 하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간단한 행사를 하더라도 그 행사할 때 본인이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 매출이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행사, 그 이벤트 했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이고 나는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거죠.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뭔가 해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런 점이 사실상 많은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실제로 다 끝나고 나서 돈 좀 벌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별 번 게 없다고 그러죠. 번잡하게만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다음 보실까요? 다음이 하드웨어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 드리면 대부분 상인분들은 하드웨어를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장사 안 되는 이유를 대부분 저런 것들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뿐이고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는 무조건 있습니다. 있는데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활용할 능력은 결국 휴먼웨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상인분들은 만들어 놓으면 꾸미면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고 많이 오면 우리 시장 골목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거고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집 물건 사주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사실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죠. 특히 젊은 고객들한테 어떻게 대응을 할 거며 그들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닥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아마 축제 때 외부 관광객들 많이 오실 겁니다. 오셨을 때 그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잡고 다시 재방문하게끔 하시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아마 그동안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시설 사업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 사업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마저도 잘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업 환경이
물이 흐르는 길, 뭐 이렇게 잘 만들고 야간 경관 조명도 멋있게 만들어 놨죠. 근데 이게 여러분의 매출을 직접적으로 연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예. 다음 보실까요? 자, 단계별 활성화 방안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나열해 놨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휴먼웨어. 그리고 각 단계별로 4단계로 나누고 필요한 사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상권이나 시장에 가보면 하드웨어는 거의 다 완비가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안 되는 게 휴먼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도 뭐 공동 마케팅, 그 다음에 뭐 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십니다. 공모 사업을 통하든 지자체 직접 지원이든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매출과 직결되느냐,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제 경험상으로 휴먼웨어입니다. 돈 버는 방법을 사실 잘 모르세요. 그리고 행사할 때 저렇게 운집한 사람을 내 가게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잘 모르신다. 그 방법은 결국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 보실까요? 자, 시설 사업이나 단순 마케팅 행사는요, 여러분 고객을 모이게나 할 수 있습니다. 축제 뭐 이렇게 다 고객을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천 명, 수백 명 모이게 하는 거는 사실상 제천시든 여기 사업단이든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 거는 결국 상인분들이에요. 상인분들의 팔고 있는 상품의 질, 가격, 그리고 서비스입니다. 사실 여기에 가장 핵심이 있는 거죠. 사람이 수천 명이 왔는데 왜 내 가게에는 물건을 안 살까? 그 점을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상인 조직, 결속력, 이게 성공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가장 어려운 사업이요, 상인의 참여도가 많은 사업, 많이 요구되는 사업이 가장 어려운 사업입니다. 돈으로 하는 사업은 사실 가장 쉬운 사업 중에 하나죠. 주차장 짓는 거, 아케이드 설치하는 거,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쿠폰을 발행하고 그 쿠폰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은 사실상 많은 상인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가능한 부분이죠. 매출 역시 많은 상인들이 참여도가 높은 그런 행사나 마케팅인 경우 매출액이 월등히 높았다라는 점도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 보실까요? 상인들의 의식, 제가 다시 한번 좀 꼬집고 싶습니다. 아케이드, 여기 동문시장이나 네터시장 다 좋은 환경들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누구를 위한 공간일까요? 대부분 상인들한테 여쭤보면 상인 중심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거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점유한 거고, 예, 내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이 공간은 이 시장을 찾는 고객을 위한 곳이죠. 그래서 주차장이든 아케이드든 고객지원센터든 다 고객을 위한 겁니다. 그러나 상인분들 대부분 보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시죠. 고객은 비 맞고 금종 봉지 들고 우산 들고 쇼핑하고요. 본인은 비 안 맞고 좋은 환경에서 판매하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사실 지역 주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없겠죠. 예, 다음 보실까요?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좌측에 있는 거는 월드컵 때 응원전입니다. 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케이드 내에서 전광판, LED 전광판을 이용해서 월드컵 중계, 경기 중계를 하고 지역민들이 함께 모여서 응원전을 펼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한테 사랑받고 뭔가 기억에 남게 하고 좋은 장소로 다시 거듭나는 그러한 활동이 아닐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 보실까요?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전통상권에 혹은 도시재생하면서도 앵커시설이든 고객지원센터든 거점 공간들을 우리가 마련해 줍니다. 실제로 이렇게 마련해 주고 제가 전국의 고객지원센터 아케이드 주차장 이용 실태를 중기부하고 같이 실태 조사를 해보면요,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원래 취지와 맞지 않게 활용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좋은 사례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빠르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화성 바람만세시장입니다. 여기는 당초 국내 고객들이 주였으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결을 했던 차후 고객층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면서 고객지원센터의 구성 역시도 그들에 맞게 다 재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요구사항들 다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내용들로 다 재편을 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저기 보시면 벽에 다양한 프로그램들 막 붙여져 있죠. 근데 상인회가 저런 걸 직접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면 역부족이겠죠.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기관, 단체, 그 다음에 각 시청 내에 다양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쪽으로 다 유치를 하는 거죠. 같이 연계 활동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여주입니다. 여주도 역시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고 여기도 좋은 생활 인프라가 사실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동네죠. 그 시장 내에 문화복지 시설이 사실상 거의 전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도 전무하고 시청 소재지입니다만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받아줄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상인회가 보증금을 모아서 점포를 임대합니다. 그리고 그걸 운영할 문화센터를 운영할 단체와 협약을 맺고 그들과 같이 운영을 하죠. 상인회 혼자서는 역부족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잘 맺고 이러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니 지역의 젊은 어머니들 그리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오더라는 얘기죠. 한 지역의 상권에 물건만 사러 오는 거 이거는 이미 과거에서 끝내셔야 됩니다. 또 다른 이유들을 자꾸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어린이 장난감도 대표적인 사례죠. 어린이 장난감 운영 역시 지역 주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혜택 역시 지역 주민이 보고 계시고. 자,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시장이나 상권의 마케팅이 연계된다면 상당히 유용한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부천 역곡 상상시장입니다. 여기 역시 고객지원센터를 전적으로 고객 중심으로 다 재편을 했습니다. 여기도 노래교실뿐만 아니라 작은 음악회, 그리고 쉼터, 카페, 방송국,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 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거의 여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장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네, 다음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성남의 상권 활성화 사업 6년간 했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남은 제가 6년간 이 사업을 주도했고요. 상인분들의 그 휴머니어를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실천하는 상인, 스마트죠. 그 다음에 강한 상인 조직과 리더자를 육성하기 위한 스트롱, 그 다음에 특별함이 있는 점포와 상권 육성, 스페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추진 전략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다음 보실까요? 자생력을 갖춘 지역 상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엄청 많이 만들었죠. 기본이 40시간 교육을 기본 교육으로 가졌고요.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 사업을 거의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한 2018년까지 2,500명 정도가 졸업했으니까 지금 한 3,000명이 아마 졸업을 했을 겁니다. 전국의 최대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실까요? 이 부분은 상권 활성화 사업이 다양한 기관과 부처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처럼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공간이 없어서 도로를 들어 올리고 그걸 인도와 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그 공간을 확보한 다음 청소년 재단과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 하셔요. 여기까지는 잘 하시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버는 방법을 보통 상인분들은 여기까지 하면 그냥 만족하십니다. 사람들 많이 왔다고. 근데 결정적으로는 돈을 버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행사를 벌릴 때 상인회가 뭘 할 거냐가 사실상 과제죠. 그죠? 네. 그 과제를 여러분들 제가 숙제를 드릴 테니까 이럴 때 상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아마 이런 앞으로 행사들이나 이벤트가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상인 조직은 뭐 하실 거냐. 제가 숙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음 보실까요? 네. 자, 성남의 다양한 활동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교육받으라 이러면 상인분들 미쳤다라고 그러죠. 이 어려운 시기에 나 혼자 장사하는데 뭔 교육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하나라도 더 배우시면 그리고 그 배운 걸 조금이라도 더 실천하시면 분명 여러분 가게 매출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증명된 사실을 제가 오랫동안 봐왔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변화의 속도에 소비자들의 변화 속도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금방 도태되실 겁니다. 뭐 그 점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민들한테 뭔가 공헌하고 좋은 이미지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돈이 아닌 가까운 인근이라도 청소를 하십시오. 조끼를 입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을 위한 가장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생, 상생, 재생입니다. 이게 금세되지는 않습니다. 이 순서대로 저는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자생은 뭐냐면요. 스스로 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 역시도 역량을 강화하셔야 됩니다. 결속력을 강화하셔야 됩니다. 전국의 성공한 전통시장, 성공한 상권은 주요 요인이 결국에는 자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생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상인 조직 내 상호 간의 상생, 그리고 조직과 조직 간의 상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 상권과 외부 주민, 기관과의 상생, 상호 네트워크 작업을 끊임없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이 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재생이 기능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